안녕하세요. 파이브게이트의 민경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저희 모회사가 파이브게이트고요. 지금은 나오라고 하는 회사, 자회사에서 지금 마케팅 프로모션 쪽, 제가 게임 쪽에 담당하고 있고요. 사실은 게임 회사뿐만 아니라 빅게임 분야도 사실은 제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게임 업계가 2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보다도 그 게임 업계 네트워킹도 많이 부족하고 한데, 지금 70명 정도 되는 회사, 나오라고 치면 30에서 40명 정도 되는 회사인데, 그 안에서 제가 한국 사람으로는 제가 유일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대단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해외 사업을, 신규 사업을 개발하다 보니까 그런 일본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섬나라하기 때문에 조금 폐쇄적이에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저돌적으로 도전을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 사업을 하다 보니 이제 마케팅 프로모션을 많이 하게 됐고, 또 저희 회사 고객들 중에서 일본 회사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큰 회사들이 다 고객님으로 지금 다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 실제 중소 인디 게임 업체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위주로 제가 중간중간에 아마 사례를 들어서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개인 컴퓨터가 맥인데, 사실 거기에 제가 더 사례를 많이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 관계상 사례를 다 화면을 못 보여드리지만 충분히 인사이트를 한 25분 짧은 시간이지만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킹 때도 제가 참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고 제가 도움이 되는 분야가 있다 그러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꼭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마켓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일본 시장이 한국 시장에 비해서 약 한 3배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 인구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시장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진출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네. 보시면 성장률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다들 떨어져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일본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뭐라고 해야 되죠? 게임 시장 규모 면에서는 미국하고 거의 대등한 수준입니다. 가장 큰 시장은 물론 중국이지만, 보시면 중국이, 잠시만요. 뭐 중국이 가장 크긴 하지만요, 일본은 상당히 그 게임 시장이 큰 편입니다. 그리고 일본 유저의 특징이 뭐냐면 그 개인당 과금액이 높습니다. 가장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서도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규모는 거의 동등한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게임 시장이 이렇게 큰 시장인 거면 분명하고, 뭔가 게임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일본 시장을 공략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만큼 시장이 크다는 얘기인데, 하지만 좀 가까운 만큼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본이 실제 관광지긴 한데요, 이 정도로 정말 벽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무리하게 일본 시장을 개척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히 이 높은 벽을 또 뚫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업체,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개발력이 충분한 회사뿐만 아니라 중소 인디 게임 업체들도 충분히 일본에서 시장성을 가진 게임이라면, 또 분명히 유저들한테 소구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 차별화된 게임이라면 충분히 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일본의 인디 게임이나 중소 게임 업체들도 대부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요, 뭐 기본적으로 최근에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다른 뭐 1번부터 2번, 3번 다들 아시는 내용일 텐데, 기본적으로 4번이 지금 상당히 일본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장에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중국 업체들의 공략이 아주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올해 차이나주에도 제 회사 담당으로 해서 제가 참가를 할 예정이지만, 중국 업체들은 큰 업체든 작은 업체든 간에 아주 공격적이고요, 예전과 틀리 게임 자체 퀄리티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거기에다가 게임 마케팅 비용도 일본 회사들조차 우리나라의 큰 회사, 뭐 정말 마케팅 비용을 대규모로 집행하는 한국의 대기업
그런 회사들하고 비교해도 정말 손색이 없죠. 뭐 정말 엄청난 양의 마케팅 비용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마케팅에 투자했는지 다 별도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7년부터 2018년을 제가 데이터를 비교해 보니까 중국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현재 8% 정도 시장 쉐어를 갖고 있어요. 한국 업체들은 지금 한 5% 정도 쉐어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그 검은 사막부터 해서 큰 리니지2부터 해서 큰 타이틀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쉐어가 뭐 6% 정도로 올라갔는지는 모르겠는데 18년 기준으로는 한국 업체 한 5% 정도 되고요. 중국 업체 같은 경우는 8% 정도로 추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이제 대표적인 모델이 이제 고야코드라고 하는 모델이랑 그다음에 그 게임이랑 그다음에 아주르레인이라고 하는 게임 중국 게임이 20위 안에 들어가면서 상당히 지금 쉐어라든지 중국 업체의 그런 어떤 공략이 앞으로 더욱더 거세질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중국 판호 자체가 다시 지금 재심사가 들어갔긴 하지만 그런 중소업체들은 그걸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이 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업체들도 일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업체들이랑도 경쟁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중국 업체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마네타이징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유튜브 마케팅을 강화한다. 그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현지화를 하면서 중국 업체들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역으로 한국 업체들 참고하시는 것보다 중국 업체들 참고하시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그런 시장 공략 강한 그런 뭐 환경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지금 정리해 놨습니다. 예전하고 틀리 게임 품질도 좋고 마케팅 비용도 많고 실질적으로 중국 업체들이 마케팅 비용을 책정을 할 때는 단가 자체가 올라가고 돈을 더 투입을 해도 실제 그런 광고, 애드 네트워크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인 네이티브 광고, 모든 광고의 그런 왁구까지도 다 어느 정도 점유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피해서 마케팅을 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래서 일본에 어떤 게임이 인기 있나 좀 살펴봤는데요. 보시면은 한중일 제가 FF에 저기 데이터를 좀 인용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한중일 저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일치하는 게임 타이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성향이나 트렌드가 틀리다고 보시면 되죠. 단순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보시면 일본 쪽 업체, 일본 이 게임 쪽이 보시면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상위 10위, 상위 20위의 업체의 타이틀의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건 뭐냐면 더욱더 일본 유저들은 집중하고 있는 거죠. 게임 노는 데 있어서 게임 타이틀 자체 더 집중하고 있는 타국에 비해서. 그리고 더 충성도가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당 과금 금액이 큽니다.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뭐 특히 MMORPG 같은 경우에는 실제 ARPPU가 3만엔, 뭐 4만엔까지 올라가는 게임 타이틀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일본 시장의 매력, 중소업체들 중에서 제가 지금 큰 얘기만 했지만 또 메리트 있는 게 뭐냐면 일본에서는 약 한 300위 안에만 들어가도 어느 정도 개발비 회수가 되고요. 어느 정도 수익 확보가 가능합니다. 물론 100위라든지 200위 정도만 들어가도 충분히 당연히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등수가 그 300, 200 정도만 돼도 상당히 큰 수익을 확보하고요. 어느 정도 퍼블리싱을 하고 한 5명에서 6명 정도 사업을 일본에서 실제 지사를 두고 하는, 뭐 지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법인을 두고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보면 200위 안에만 들어도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고 일본 유저라든지 일본의 그런 인플루언서들을 이용해가지고 마케팅도 가능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 규모도 크고 시장적으로 메리트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그 대만 쪽 얘기도 해주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0년을 일본에 살았는데 아직까지도 일본 사람이 어떤지 잘 모를 때가 가끔 있습니다. 나랑 친한 건가? 뭐지? 이런 경우가 가장 있어요. 그렇긴 한데 큰 흐름 안에 있어서는 일본 유저들을 요걸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성향이 있다, 이런
이런 특징이 있구나. 아, 일본 유저를 하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구나 하는 것을 제가 최대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적인 툴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 커스터머 저니 맵이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항상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게임이 일본 유저를 상대로 했을 때 어떤 한 문장으로 표현해야 돼요. 한 문장으로 내 게임을 표현하고 그 한 문장을 이해할 만한 유저들을 어디에 있는지, 예를 들어서 대학생인지 20대 여자분인데 뭐 직장인인지 그걸 그냥 세부적인 세그멘트를 딱 정하세요. 정하시고 그걸 정하시지 않으시면 자꾸 흔들려요. 이게 맞는지 흔들리기도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고 또 누가 A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여기에 또 귀가 또 가게 되고 또 B라는 사람이 얘기하면 또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심플한 메시지를 정하셔야 돼요. 무조건. 예, 큰 타이틀에 엄청난 마케팅 비용이 있으면 쏟아 부으면 돼요. ROI가 이제 뭐 ROI나 로아스가 좋은지 안 좋은지 떠나서 일단 쏟아 부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여력을 효과적으로 이제 그런 마케팅을 하시려고 그러면 일단은 우리 회사가 작고 크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 게임을 일본 유저들한테 보여줄 때 한 문장을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문장에 그러니까 그 문장에 대해서 반응을 할 만한 유저를 커스터머 전입 맵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고객이 어떤 시기에 예를 들어 골드위크가 지금 일본이 골드위크인데 그때 PR을 하시면 안 돼요. 네. 아시죠? 그러니까 내 고객이 지금 방학인데 방학 중에 어디 놀러 간다는데 방학 이제 대학생이니까 지금 방학이구나. 그러면 그게 맞춰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왜 나중에 되는지 알려드리겠지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를 하시지 않으시면 그냥 저희 같은 마케팅 프로모션 업체가 이렇게 하라는데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경험하셨겠지만 그런 회사들 다 예산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물론 예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내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그런 어떤 마케팅 대행 회사들도 그런 뭐 크리에이티브부터 시작해서 내 게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해줄지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애정을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내 게임이 말이 길어졌지만 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한 문장으로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타겟도 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PDCA를 돌리시면서 하나씩 맞춰가는 게 일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시면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일본의 게임 유저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트위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하고 상관없습니다. 일본 시장을 공략하려면 무조건 트위터를 하셔야 됩니다. 중소 인디 업체는 더욱더 하셔야 됩니다. 중소 인디 업체, 특히 인디 업체의 게임 성공 사례는 무조건 트위터가 들어갑니다. 제가 장담해요. 왜냐? 마케팅 비용이 없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라는 거는 불특정 다수한테 내 게임을 알리는 비용이잖아요. 근데 인디 게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일본 사람도 돈이 없어요. 더 없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어떻게 알려야 되죠? 무기랑 우리랑 차이는 뭐죠? 일본 사람인 것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SNS 잘하는 사람이 한국어 잘한다고 무조건 한국의 SNS 잘하나요? 그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차별화된 포인트를 얼마만큼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알리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일본어가 안 되면 일본어가 되는 직원을 뽑든 내가 일본어가 안 되면 일본어가 되는 내 파트너를 뽑든 간에 트위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한국에서는 상관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무조건 트위터를 하셔야 됩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로 사용합니다. 예. 저는 아시겠지만 일본은 왜 트위터가 인기가 있냐면 일단 140자라를 일본어로 표현하면 영어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정보량을 담길 수 있어요. 트위터가 짧지만. 그리고 익명성을 중요시합니다. 익명성. 일본 사람들은 내 실명을 내고 페이스북에 막 가족 사진부터 해서 그런 거 물론 올리는 사람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지를 않아요. 기본적으로. 실명으로는. 근데 트위터는 익명으로 아이디 원하는 만큼 만들 수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취미에 맞게 만들 수도 있고 난 또 따로 다른 활동할 때 다른 이 아이디를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익명성. 예전에 사실 그 일본의 그런 사무라이부터 해서 사람들도 실제 자기 실명을 안 쓰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익명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트위터를 꼭 하시되 트위터 같은 경우는 게임에서 꼭 하셔야 되고 페이스북은 비즈니스적으로 저같이 명함 대신 써요. 트위터 어떻게 되시죠? 이렇게 교환하거든요. 명함 대신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스타는 거의 비슷하게 우리나라랑 인스타랑 비슷하고요. 추세도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유튜버는 우리나라랑 물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훨씬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세분화되어 있고 우리나라에 비해서 물론 스타급의 인플루언서들, 유튜버들이 영향력이 강하긴 하지만 나노급이라든지 마이크로급도 상당히 그 영향력이 큽니다. 제가 이건 따로 제가 데이터를 아마 보통 데이터를 모르실 텐데 제가 구글 플레이 데이터를 좀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트위터 꼭 하셔야 됩니다. 오늘
트위터를 꼭 해야 된다는 것만 잘 인지하셔도 저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한국에 비해서 3배 이상 유저가 많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최근의 흐름이 뭐냐면 PC 게임을 하는 사람이 스마트폰 게임을 한다든지 콘솔 게임을 하는 사람이 스마트폰 게임을 한다든지 그런 중복해서 하는 유저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대신 스마트폰 유저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늘어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소 인디 기업체들이 앞으로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산업혁명, 제4차 산업혁명 아시죠? 예,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아마 생산성이 급격하게 올라갈 겁니다. 생산성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예전에는 저도 그랬지만 주 6일이었어요. 저 초등학교 갔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도 그렇고 토요일 날 했었거든요. 생산성이 강화되면 주 4일 근무가 되고 주 3일 근무가 가능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놀러 가야죠. 예, 게임도 해야 될 것이고 어디 캠핑도 가야 될 것이고. 그때 이전에 비해 지금과 똑같이 대규모 마케팅 비용을 높은 개발력과 가지고 투입하는 큰 회사들이 점점 더 부익부 빈익부로 가겠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 지금 취미가 틀리시죠? 다 자기 하고 싶은 거 틀리시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다들 스마트폰 보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게임에 대한 메리트를 충분히 어필하게 되시면 앞으로 다가오는 이런 생산성이 높은 시대에서도 내 게임을 더욱더 어필할 수 있는 분명히 그런 채널들이라든지 그런 기회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뭘 어떻게 어필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트위터를 가지고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예, 트위터를 가지고. 과금 유저는 한 17%가 되고 있고요. 실제 과금 유저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료로 하는 게임을 선호하고 있는 반면에 실제 과금액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건 이유가 뭐냐면 아시다시피 모바일 게임 중에서도 과금을 많이 해야 되는 MMORPG 같은 게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팬을 또 확보하고 또 일본 유저들이 해외 업체를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이 회사 조금 내가 캐릭터 키워놨는데 예를 들어 캐릭터 키워놨는데 이 회사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해요.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걱정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유저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신 여기서 기여할 게 일본의 유저들은 하여튼 한번 과금하기 시작하면 숭숭 고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고객들이 어떻게 내 게임을 알릴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어디서? 트위터라는 이런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내 유저들이 트위터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게임에 트위터 로그인, 소셜 로그인 안 넣으시죠? 거의 다. 일본 시장 하실 때는 소셜 로그인을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가차를 하게 돼서 어떤 가차가 나오면은 그 가차를 쉐어할 수 있는 트위터 버튼을 꼭 만드셔야 돼요. 일본에서는. 그게 중요합니다. 예. 보통은 다들 미루세요. 빨리 하셔야 됩니다. 미루세요. 예. 근데 그리고 먼저 하셔야 돼요. 예.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ARPP가 높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한국과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드리겠지만 iOS 유저들이 많습니다. 최근 2019년 데이터로는 화웨이의 P20이라는 P30 모델 같은 게 히트를 치면서 저렴하고 아주 스펙이 높은 거거든요. 그런 거 히트를 치면서 구글 안드로이드 유저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2018년 데이터까지는 아직까지는 iOS가 68%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뭐냐면 iOS 유저들이 과금액도 높고 기본적으로 충성도가 높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iOS 구입하시는 분들은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서비스에 대해서 그런 이런 게임뿐만 아니라 유틸리티 앱들도 그렇고 서비스에 대해서 일정 비용을 지불하는 데 대한 그런 허들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iOS를 항상 염두에 두고 게임 개발이 된 서비스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그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본은 기본적으로 iOS가 68.2%입니다. 예. 한국에 비해서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빠르네요. 네. 그 다음에 매일 접속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다만 게임 시장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이용하는 앱 수가 한국에 비해서 적어요. 그만큼 집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플하게 얘기해서. 네. 그래서 한번 팬이 되면 더욱더 오랫동안 내 게임을 사랑해주고 이용해주는 고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FF 조사 보면 또 MAU 비율도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게임 쪽 부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배포를 할 거니까요.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평균 이용 앱 개수도 좀 차이가 나고요.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특히 이제 MAU 비율이 높은 게임이 뭐 파즈도라부터 시작해서 퍼즐 게임이 기본적으로 유명한 타이틀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퍼즐 게임이랑 그 다음에 아케이드 게임이, 이제 아케이드 게임이 한국 보면은 한국이 훨씬 더 크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퍼즐 게임이 높고, 그 다음에 롤플레이 RPG 게임이 늘어났고, 최근에 MMORPG가 많이 선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새로운 흐름이 슈퍼 캐주얼, 그러니까 정말 단순한 게임들이 상당히 히트를 많이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일본 시장 공략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카테고리 고려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장벽이 없을수록 없을수록 더욱더 이제 선전하는 게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트위터는 일단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장하고 있는 SNS 플랫폼이 일본, 트위터가 유일하게 성장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게임뿐만 아니라 뉴스 정보들도 여기서 검색을 해서 많이 활용을 하세요. 보시면 이제 게임 앱에 대해서 일단 사용 비율이 트위터 유저들이 더 높아요. 왜냐면 일본에서 트위터, 일본 제가 지금 저희 스태프들한테 너희들이 생각하는 트위터가 뭐 어떤 느낌이야 얘기하면 오타쿠가 많다고 그러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오타쿠에서 무조건 뭐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하고 정보를 획득하는 그런 수단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트위터 유저들이 훨씬 더 게임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요. 게임 앱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과금 비율도 4배. 여기 제가 적어놓지 않았지만 과금액도 4배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트위터에 광고를 하면 무조건 되냐?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광고를 하면 사실 아주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트위터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경험으로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리트윗이 되고 바이럴이 일어난 게임 같은 경우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급격하게 파급 효과가 있는데, 광고는 사실 임프레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트위터가 안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의외로 광고에 대한 효율성보다는 트위터라는 툴을 여러분들은 내 게임의 좋은 점을 바이럴 시킬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 트위터 뭐 공지합니다, 서버가 어떻습니다, 뭐 이런 게 새로운 이벤트가 돼서 뭐 나와요, 뭐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회사 차원에서 하더라도 여러분 제가 팁을 드릴게요. 트위터를 하실 때 회사의 로고나 뭐 회사의 로고를 써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뭐 좀 그러니까 좀 뭐 거리감이 있는 거를 쓰시기보다도 게임의 캐릭터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게임의 캐릭터가 아니더라도 뭐 제3의 어떤 인물을, 페르소나를 설정해서 그 페르소나를 짜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말투를 쓰고 어떤 역할을 한다, 그걸 공개를 하면서 걔를 아이콘으로 두고 걔가 고객들하고 대화하듯이 하면 돼요. 회사가 뭐 잘못됐습니다 하면 되게 딱딱하고 고객들은 바로 공격을 당하잖아요. 캐릭터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위터를 하실 때 그게 하나의 팁입니다. 사실 제가 이거 유료 플랜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프레젠테이션을 해요. 고객들한테. 고객들 다 좋아해요. 그렇게 하는 거군요. 근데 여러분도 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캐릭터를 써서 쓰시면 좀 더 버퍼링 작용도 하면서 우리가 회사 일을 하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문제가 생길 때도 있잖아요. 좀 더 부드럽게 고객들하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게 팁입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의미가 없어요. 내 게임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나 얘기를 해주는 고객들한테 가서 그거를 표시를 해주고 고맙다고 표시해주고 알려주고 리트윗 해주고 이런 적극적인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큰 회사들도 못합니다. 할 의지가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하실 의지만 있으시면 큰 회사들 못지않게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팁을 드리면 저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마케팅하면서 사전 이야기나 트위터도 팔로워 모집을 할 때 기본적으로 숫자에 그러니까 우리 뭐 이번에 10만 명 달성했어, 100만 명 달성했어, 여기에 의미를 두시면 그거 중요합니다.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하면 되지만, 근데 사실 중소 인디 업체들이 그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내 게임을 정말 고객들이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게 게임의 퀄리티를 높이고 그거를 많이 알리는 작업. 그러니까 게임이 출시되는 시점에서 또 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게임을 기획했을 때 그런 기분들까지도 다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 표현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바이럴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계속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내가 생각하는 그런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마케팅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트위터 캠페인들도 보면 솔루션 여러 가지 있는데 나중에 제가 명함을 드릴 테니까 저한테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팔로워를 모집한다. 그럼 인스턴트 윈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턴트 윈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바로 내가 이거 응모해 주시면 뭐 예를 들어서 추첨해가지고 이 선물 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근데 이거 응모해 주시면 바로 자기가 하면요. 바로 그냥 내 선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팬 솔루션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일반적으로 나 조사해보면 아시겠지만 막 150만 원, 200만, 2천만 원씩, 1,500만 원씩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리플라이 방식이라 그러는데 화이트리스트에 등록해야 되고 뭐 시스템도 맞춰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그리고 또 인증 방식을 또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훨씬 저렴해져요. 막 50만 원 이하로 내려가요. 막 예를 들어서 8밀리마트 커피권 1,000개 막 뿌려도. 근데 그것도 저는 여러 가지 해봤지만 중요한 게 팔로워를 모집하려고 그러면 그 정도 비용 뭐 예를 들어 50만 원 중 해서라도 뭐 10,000명, 20,000명 모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진짜 내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인지 아닌지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냥 선물을 줄 게 아니라 내 팬들을 위해서 팬들을 위한 아이템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 게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선전해 줄 수 있겠죠. 예. 그런 취지를 알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예.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건 저희 회사의 유튜버 채널 선전하는 건데요. 이렇게 쿨하게라고 하는 이런 캐릭터를 이용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 자체는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 실제 캐릭터를 이용해서 고객하고 이제 쌍방향으로 소통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게임 프로모션 제가 볼게요. 모든 거는 일단 코스트보다 LTV를 항상 높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팬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중요한가의 관점으로 코스트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게임을 위해서 더 선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팬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좋은 게임, 뭐 아무리 그런 게임도 게임성이 좋고 팬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은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지 않으면 뭐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각자들 다 취미가 틀리니까 이런 다양한 유저들에 맞게끔 뭐 커스터머 전입 맵이라든지 그런 상정 세그멘트를 정해가지고 계속 PDCA를 돌리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걸 돌리시면 1년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아니면 내 이 게임 타이틀이 아니라도 다음 게임 타이틀에서도 충분히 인사이트를 얻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 시작하실 때 일단 랜딩 페이지 만드시고요. 랜딩 페이지 만드셔야 돼요. 왜냐? 정보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좋으니까 랜딩 페이지 만드셔서 너무 간단하게 하시는 분들이세요. 하지만 내가 게임을 어떻게 개발했고 그런 스토리까지 다 포함해서 랜딩 페이지 어느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트위터는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리리즈 할 때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게임 개발할 때부터 하시면 돼요. 그냥 아시죠? 네. 일본 하실 수 있는 게 제일 좋긴 한데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굳이 뭐 일본이 아니더라도 미국으로 영어로 하시더라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시간이. 예, 시간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시간 없이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냥 된 게 아니라 준비를 많이 해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했는지 좀 이따 실제 사례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게임을 어떻게 접할 수 있는지를 상정하신 다음에 이제 이거를 보통 상정하실 때 광고 플랜이랑 같이 연동이 많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고려해서 어떻게 고객들하고 접점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그 고객들을 어떻게 내 게임에 대해서 이해하게끔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걸 또 고민하셔야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내 게임의 캐릭터를 누가 그리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일러스트로. 그러면 그런 거를 힌트로 해가지고 뭐 일러스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뭐 이벤트를 만들어서 뭐 상금을 준다든지 뭐 어떤 이벤트, 뭐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런 것도 가능할 것이고. 예. 그건 다양하게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상담을 했는데 어떤 리듬 관련된 그 H2S라는 회사였는데 리듬 관련된 RPG 게임이었거든요. 그러면 일본에서도 그 리드미컬한 어떤 그런 솔루션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미 뭐 활동하시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연락하시면 돼요, 그냥. 연락하셔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 협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뭐 일본 사람인데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그냥 그런 내 게임을 알리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 적극적으로 컨택하시면 의외로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협력적으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어느 정도 마음이 통하면요 정말
뭐라고 해야 되죠? 정말 여러분 생각하는 이상으로 협력적으로 되게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리텐션도 뭐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 리텐션이 다운상의 마케팅 비용에서 리텐션이 됐는지 아니면 이 게임을 좋아서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건 레퍼럴, 바이럴을 일으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여기는 자연적으로 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깨를 밀어줘야 돼요, 여러분. 어깨를 살짝 밀어줘야 돼요. 액션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획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전 예약을 하시는데요. 무료로 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유아크 탑10이라고 아시죠? 에드웨이즈에서는 예약 탑10이라는 데는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내가 사전 등록수를 숫자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시라면 인센티브 미디어는 별로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다운로드율은 30%, 뭐 20%, 25% 이렇게 보통 평균적으로 가지만 리텐션이 엄청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숫자를 사전 등록자 인원수를 채우기 위한 마케팅 프로모션이 아니라면 넌 인센티브,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미디어를 중심으로 하셔야 되고요. 뭐 예약 톱10이라든지 이런 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 캐스트라고 하는 또 미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게임 캐스트. 메모해 두세요. 게임 캐스트라는 미디어가 있는데 일본의 스마트폰 업계에서는 자기가 원래 본업이 있는 사람이고 서브로 하는 건데요. 상당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번 글 적어주면 확 터져요. 그 정도로. 물론 게임도 좋아야 되지만 그 정도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그 게임 캐스트 같은 거를 보셔가지고 들어가 보시면 연락처가 있어요. 지메일이 있습니다. 지메일이. 거기다 내가 이 게임을 출시했으니까 이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출시했으니까 이거 한번 릴리스 해주세요 하시면 그 사람 봅니다. 무조건 봅니다. 봐서 가능하면 해줄 거거든요. 그런 거 하시는 게 뭐 소셜 게임 인프라든지 포게이머라든지 물론 다들 실어줘요. 무료로도. 무료로 일본은 저거 하시면 보내면 다 실어주거든요. 하지만 다른 기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큰 효과를 발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게임 캐스트라든지 아니면 내가 게임의 특성에 맞게끔 이런 미디어가 좋겠다 그러면 일본어로 충분히 매력을 어필한 다음에 보내시면 그렇게 소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더욱더 내 게임을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예. 그다음에 뭐 이건 일반적으로 아시겠지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트래테직 PR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PR 기사를 내보내다 뭐가 중요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3단계를 추천드려요. 예. 그러니까 내 게임이 언제 릴리스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게임 기본적으로 릴리스에 대한 정보를 주고 한번 프레스 릴리스 하시고 난 다음에 유료든 무료든 동일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게임 릴리스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의미 있는 숫자의 실적이 나왔을 때, 뭐 다운로드 수라든지 어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의미 있는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프레스 릴리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인터뷰 방식이 제일 좋긴 한데 게임을 개발하면서 했던 고충이라든지 자기 히스토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유저들한테 공유한다는 그런 기사를 내보내시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예. 이 말은 좀 쉽게 하지만 쉬운 건 아니지만 이런 걸 좀 염두에 두고 마케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도 사실은 저희 회사 자회사의 게임인데 저희 회사도 게임에는 많은 마케팅 비용을 투자하진 않았습니다만 이게 실제 예입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기본적으로 일단 사전에 이제 이런 전략적 피해를 했어요. 저희가 PR을 한 상황에서 영향력 있는 유튜버들한테 저희가 부탁을 해서 뭐 비용이 일부 조금 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게임을 설명하는 그런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꾸준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동영상을 본 이제 저희가 돈을 들여서 한 게 아니라 나누라든지 좀 10만 이하, 5만 이하의 인플루언서 유튜버들이 그 게임을 하고 물론 약간 현재 시점이죠. 이제 그 일본에 보면은 일본의 장마가 끝나고 나서 7월달 정도 시점에서 하고 나니까 이런 유저들이 자율적으로 이 게임에 대해서 소개를 해줬어요. 예.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이제 그 게임을 동영상을 보고 다운로드가 늘어나서 뭐 약간 몇 위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이슈가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이 게임이 뭐지? 검색할 때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거나 웹에서 검색을 했을 때 웹에서 검색하면 저희가 이런 PR 사례를 아까 전략적인 PR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례가 소개되고 또 유튜브에서 나오고 그 매력을 느끼고 이제 게임이 선순환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뭐 실제 이제 릴리스하고 애프터죠. 릴리스한 후에 프로모션도 중요한데요. 보시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ASO입니다. ASO. 최근에 구글 I.O. 2019에서 구글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 iOS는 아니지만 구글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
구글 플레이에 리뷰를 남겨준 유저들한테 개발업체라든지 개발자가 리플라이를 해주면 0.7포인트가 올려준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들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기본을 하셔야 돼요. 기본을 안 하고 마케팅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예, 아무리 큰 회사도 안 돼요. 그냥 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냥. 저희들 고객 중에서 그런 고객들이 많고, 저도 마케팅 비용이 저도 좋죠. 하지만 저는 얘기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거부터 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왜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저도 솔직히 타율이 4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게임성도 줘야 되고. 근데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밑 빠진 독은 꼭 메꿔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ASO라고 생각합니다. ASO. 예. 리뷰 관리가 됐던, 키워드가 됐던, 스크린샷이 됐건, 그 다음에 트레일러 비디오, 그러니까 프로모션 비디오죠. 상당히 중요해요. 프로모션 비디오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검색도 틀리지만 실제 유저들이 이 게임은 서비스를 하는 게임이구나 라고 또 인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본을 어떻게 되지 고민하지 마시고 이 기본을 정말 이 기본이 다 충족되어 있느냐 이거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듀오링고가 상당히 어떤 그런 참고가 된다고 봅니다. 게임은 아니지만 듀오링고는 그 A/B 테스트를 뭐 한 300~400번 정도 다시 한 걸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A/B 테스트 해 가시면서 내 게임에 최적화를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일본 유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억이시긴 한데 텔레비전은 조금 보고 유튜버, 동영상 플랫폼을 많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본도 유저도 마찬가지지만 TV 보면서 TV 켜놓고 게임하거나 다른 거 검색하지 않습니까? 일본 유저 똑같습니다. 예. 자, 요거는 이제 제가 구글의 그 플레이타임 EMEA 2018이라고 하는 데서 구글 플레이에, 그러니까 구글 직원들이 발표한 데이터를 모아놓은 건데요.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이거는 하든 안 하든 걸 떠나서 유료가 됐든 무료가 됐든 유튜브 안에 내 게임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제 아이도 지금 9살인데 검색을 나무위키랑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고 있어요. 점점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유튜브를 왜 해야 되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이 데이터는 발표된 데이터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실제 고객들한테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해도 효과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저도 데이터 공개를 안 해주신 이상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 이런 예상이 있고 실제 구글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냈습니다라는 데이터거든요. 보시면 게임 유저들 90% 이상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게임 동영상을 찾아다닙니다. 자기가 뭐 신경이 쓰이던 게임이든 뭐든 간에 찾아다니고, 두 번째는 개월 안에 URL을 통해 가지고 한 사람이 다운로드 받으면 평균적으로 4명은 오가닉, 그냥 자기가 앱스토어로 가든 자기가 검색을 하든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측 툴을, 그러니까 URL을 가지고 한 명이 다운로드 받게 되면 4명은 평균적으로는 다른 곳에서 오가닉으로 다운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눈에 안 나타나지만 5명이 다운로드를 평균적으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게임도 좋고 어느 정도 이 게임 뭐지? 이런 걸 잘 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 게임 같은 경우에는 10배, 한 명 개월 안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10명이 오가닉으로 다운로드 받았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예, 그래서 유튜브 마케팅은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그 다음에 리플 효과는 뭐냐면요. 이 게임, A라는 게임을 다운로드 받았으면 그 사람들이 보통 이 똑같은 개발자가 개발한 게임이 여기 있습니다. 또 안내가 되잖아요. 그 게임을 10명 중에 1명은 다운로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플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M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CPI 환산을 한다든지 뭐 컨버전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든지 다 비교를 해보면 미들급 10만 명 이하의 인플루언서들이 가격 대비 퍼포먼스, 그러니까 가장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뭐 수천억 단위, 그러니까 억 단위나 100만 원 단위나 1000만 원 단위나 똑같은 효과입니다. 마이크로와 나노와 그리고 미들급의 인플루언서들을 얼마만큼 열정이 있는 패션이 있는 인플루언서들과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달라집니다. 일본은 최근에 이제 V튜버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V튜버 계속 증가하고 있고, V튜버랑 유튜버의 상관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V튜버도 염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디게임 성공 사례인데,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나와 있는 사례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2019년도 2월 달에, 2018년도 12월 달에 릴리스가 된 게임인데, 한 4개월 만에 한 2억, 한국 돈으로 2억 1천만 원 정도 매출을 냈고요. 대부분의 인디게임이나 중소기업들 게임의 수익원은 제가 분석해 본 결과, 물론 많은 게임들을 분석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제가
게임을 분석해 본 결과 광고 수익이 65에서 75%입니다. 나머지가 과금 수익입니다. 나머지가. 그러니까 그 광고, 특히 광고라고 하면 동영상 수익이 많습니다. 동영상 수익이 많고요. 게임을 과금할래 아니면 이 동영상 보고 받을래 이런 식의 어떤 모델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델을 참고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게임 자체 과금만으로 하시면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성장, 이제 자기 성격 진단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페이스북도 그렇고 내 성격은 뭐 이런 연예인하고 뭐 내는 이런 연예인이야. 뭐 당신의 타입은 무슨 타입이야. 뭐 혈액형 진단 무슨 진단 이런 것들 보면 상당히 그 쉐어하기 편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만든 게임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것들 쉐어할 수 있는 버튼 중에서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라인도 있지만 실제 가장 바이럴 효과를 나타낸 게 트위터였습니다. 그래서 내 성격 진단해보니 이런 거였다. 그럼 이거 뭐지? 사람들이 보고 또 자기도 다운로드 받아서 하고 뭐 그런 식의 게임 유저가 됐고요. 그 다음에 프레스 킷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킥스타터도 그렇고 해외 사이트를 다 보세요. 보시면 프로덕트 헌터 같은 데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보실 때 보시면 대부분 회사들이 어느 정도 소개되고 뭔가 주목을 받는 회사들은 대부분 다 프레스 킷을 다 준비해놨어요. 회사 로고, 스크린샷, 회사의 기본적인 뭐 게임에 대한 설명, 그냥 문의하지 않아도 내가 볼 수 있게끔 그 사람이 미디어에 관계된 사람이든 고객이든 뭐 어떤 뭐 투자자가 됐든 간에 그런 프레스 킷이 다 있거든요. 이런 성공한 회사들을 보면 일본 회사들도 감각 있는 회사들은 그런 인디 게임자든 중소기업들은 다 프레스 킷을 넣어놨어요. 그게 내 게임을 누가 볼까? 이런 게 아니라 내 게임을 적극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어필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프레스 킷도 꼭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쪽에서 그 메인 캐릭터를 만드는 데도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제 컴퓨터 안에서 못 보여드리는데 어떤 이 트위터한테 자기 게임 시나리오나 그런 개발 스토리에 맞게끔 그 맞는 그 뭐라고 해야죠? 개인적인 그런 크리에이터들 다 찾아 나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트위터로 연락해가지고 난 네 게 너무 마음에 들고 내 게임 시나리오 맞는 거 딱 맞는 크리에이터다. 나하고 같이 협업하자. 라고 다이렉트 메시지 보내가지고 실제 그거를 해냈어요. 이 인디게임 업체도. 그래서 그런 어떤 내가 한국 사람이라서 내 외국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일본에서 비즈니스 하실 때는 내 게임이 일본 사람 어떻게 커넥션을 할 수 있을까,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한 다음에 그게 맞게끔 적극적으로 협업하시고 문의하시고 다가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쉬운 건 아닙니다만 충분히 그런 기회들이 바이럴을 일으키고 내 게임에 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응원하는 사람들을 팬들을 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붓는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게임 캐스트랑 요약크 탑10이라는 이거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게임 캐스트에 이제 그 운영자가 픽업을 해줘야 되는 거고 요약크 탑10은 이제 하시면 되는 거니까 무료로 요거는 하셔야 되고요. 지금 잘 모르시는데 로비라는 데가 있습니다. 로비 LOBI 브로드캐스트한테 BI입니다. 로비라는 회사가 있는데 유저 자체는 정체되고 있는데 일본에서 보기 드물게 팬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미디어예요.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로비라는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의외로 그런 인디 게임부터 좀 게임들에 대한 그런 유저들이 거기서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거든요. 뭐 2채널, 2채널이라는 이런 채널도 있지만 그런 게임 유저들이 모이는 곳이 있으니까 로비 같은 업체들 그런 것들도 사전 예약 같은 거 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IP 비즈니스는 제가 요청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일본의 대기업들도 대부분 IP 비즈니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게임 자체 개발을 IP를 이용해서 다 주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어요. 저도 해봤는데 그 리스크를 너무 크게 생각하고요. 게임 자체가 일단 게임 업체도 커야 되고 개발력도 있어야 되고 보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국내도 IP랑 이벤트 형식으로 콜라보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많고요. 우리 중소 인디 업체 같은 경우 저는 그런 대규모 IP랑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쉽진 않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내 게임하고 콜라보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그런 인플루언서급에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도 저는 아군을 만드는 노력을 하시는 게 현실적이고 그게 더 훨씬 더 쉽고 가능성도 높고 효과도 더 클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참고적으로 뭐 DNA 같은 회사는 지금 뭐 이런 전략 이제 게임 사업을 수익 확대하다 보니 IP 가진 것들이 강하니까 타이틀이 근데 계속 게임이 팔려가고 과금이 되면 될수록 로열티도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열티 주기 싫으니까 내가 그런
망가박스라고 하는 서비스 해가지고 크리에이터들, 그러니까 만화 크리에이터를 성장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IP 로얄티를 줄이는 방식으로 하는 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에이전트, 이건 좀 땡뚱맞은 얘기긴 한데, 사이버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 위에 뭐 애니메이션을 제작한다든지 게임 이외의 수익성을 찾으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잘 되고 있지 않아요. 결론적으로는 게임과 연계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IP 관련된 비즈니스는 현재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중소 IT 인디 기업 우리 업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작은 그런 크리에이터들도 그런 크리에이터를 가지고 있는, 일단 팬이 500명만 있어도요, 그 사람이 이 사람과 협업했다고 하면 500명의 아군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정말 커요. 예. 왜냐면 SNS 힘이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자신감 가지고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지금 좀 시간이 많이 오버됐는데,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 게임을 한 문장으로 표시하고 그 게임을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저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케팅 예산을 쓰는 것도 도와주는 것 뿐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한 문장을 가진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파급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유저 세그먼트를 꼭 정하시고 난 다음에 PDCA를 돌리시고요. 그 다음에 찾아보시면 의외로 많습니다. 전시회도 TGS가 아니라 도쿄 게임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많이 있어요. 인디 게임으로 보통 좀 유명한, 내가 도쿄에서만 2개 있고 또 기후현에서 하는 게 또 1개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 그거 해외 업체는 일본에 있는 누가 주소만 있으면 출품할 수 있거든요. 제가 확인했어요. 그저께 담당자가 확인해서 어떻게 해외 업체, 어떻게 인디 게임 업체들, 중소기업체 어떻게 진출하면 되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출입증을 보내줘야 되는데 일본 주소가 아니면 우리가 못 보내준다. 그러니까 네 친구가 뭐 당신이든 뭐 아니면 그 게임 업체의 친구가 일본에 있으면 우리가 그 주소한테 보내주면 되는 거니까 신청하면 된다. 그런 안내를 할 것이다 했는데, 왜 중요하냐면 내 게임이 일본 유저들한테 어떻게 반응하고 일본에서 어떤 의견인지를 사실 오프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TGS 해봤자 좀 분위기도 틀리고. 그러니까 그런 인디 게임이라는 중소 게임 업체들, 일본에서 성공하는 회사들 다 거기 다 나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성공한 그런 인터뷰하는 기사들 다 보면 다들 그런 디지학교라든지 이런 데 다 나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인디 게임 업체들이 쓰고 있는 그런,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제가 일본어로 적어놨습니다. 세 군데 있거든요. 세 군데. 여기 꼭 보시고 이런 데 출품하셔가지고 반응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 성공한 회사들 다 공통적으로 이런 식의 모델들을 조금씩은 틀리지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염두에 두셔가지고 하시면, 마케팅 비용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지 마시고 꼭 실천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많이 길어졌는데 이상입니다. 예.